네,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 CSV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받고요. 얘를 지금까지 하던 방법대로 전부 다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 넘기는 방법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전체 이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셋으로 넘겨서 하는 지금까지 했던 그 코드대로 정확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파일을 여기서 판다스는 그대로 두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위에서 했던 거 있죠? from tensorflow.keras 네, keras 모델이죠. keras keras 모델 네, 텐서플로우 이렇게 했었죠. 네, 복사를 할까요? 네, 이 6줄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텐서플로우 케라스 모델 시퀀셜 그리고 댄스 라벨 인코더 그리고 판다스 넘파이 텐서플로우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시드 값 기억나시죠? mp.random.seed는 3. 그 다음에 tf.random.setseed 3. 데이터는 불러왔습니다. 소나.csv 불러왔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터셋을 df.values x데이터는 데이터셋의 전체 행 그리고 60개였습니다. 60 많죠? y가 문자열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숫자로 바꿔줄 겁니다. 전체에서 60번째만 뽑아내겠습니다. 네, 이는 라벨 인코더 2.fit y object y는 2.transform y object. 네, 여기까지 하면 r과 m이었던 맨 마지막 이 60번째 mr 그리고 m이었는데요. 이게 0과 1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0과 1로 바뀌게 됐었죠. 기억나시죠? 얘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컬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원하드 인코딩 그렇게 뒷단계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0과 1로만 나오면 됩니다. 네, 모델은 이제 모델 만들어줘야 되겠죠. 시퀀셜 그리고 add로 이제 층을 만들어주겠죠. 댄스 처음에는 24개. 왜냐면 인풋이 많기 때문에 인풋이 총 60개죠. 인풋 팀이 6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받아주는 중간 히든 레이어도 24개 정도가 되면 좋겠죠. 액티베이션은 렐루 0과 1로 갈 거기 때문에 렐루나 시그모이드 보통 이제 히든 레이어 층에서는 렐루 마지막에는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갑니다. 댄스 두 번째 10개로 줄이겠습니다. 10개의 히든 레이어 렐루 그리고 마지막 모델.add는 얘는 댄스가 한 개로 나와야 되겠죠. 0 또는 1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액티베이션은 시그모이드가 됩니다. 렐루 시그모이드 층이 좀 많아졌죠. 그러면 조금 더 정교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델을 설정했으면 이제 컴파일 해야 되죠. 모델. 위에 오타가 있네요. mp가 돼버렸네. 컴파일 로스 손실함수 손실은
민 스퀘어드 에러 오랜만에 나왔죠. 평균 제곱 오차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뭐 저쪽에서 아담 마지막 아이고 뭐야 마지막 매트릭스는 accuracy 정확도를 본다. 근데 모델 실행해 보겠습니다. 1.fit x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y 데이터가 들어가고, 반복은 200번, 배치 사이즈는 5개씩 쪼개서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프린트. accuracy는 모델 점 평가 evaluate x 넣고 y 넣고, 이것의 첫 번째. 그러니까 평가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도 XY 데이터를 지금 썼죠. 그리고 모델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XY 데이터를 씁니다. 이게 이제 나쁜 점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XY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모델을 결과를 XY로 평가를 한다. 이거는 좀 나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소나 실행을 해보면 뭐가 에러가 있네요. numpy array to tensor. 어디에서 에러가 있을까요? 네, 잠시 에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에러가 발생해서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봐야 되는데, 에러 메시지 보면 여기 마지막에 value 에러라고 뜹니다. failed to convert a numpy array. numpy array를 텐서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convert, 변환이 안 되는 겁니다. 지원하지 않는 객체다. 객체 타입이다. 플로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아이리스에서는 원하드 인코딩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 아이리스 코드를 보면 저도 정확하게는 내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이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붙였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을 통해서 y 인코디드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렇죠. 케라스에서 to categorical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서 플로트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델 fit이라는 이 함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x도 정수, 그 xy 데이터가 플로트형, 그리고 얘도 플로트형이 되는 거죠. 되기 때문에 이 값이 되는데, 이 데이터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포트한 이것을 바꿔주면 텐서플로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케라스의 그냥 모델로 바꿔주고, 얘도 케라스 레이어의 코어로 바꿔주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아마 여기서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1, 2분 제가 뭐 다른 문서를 보면서 찾아봤는데, 일단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여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없고 그냥 케라스의 모델, 그리고 케라스.레이어의 코어. 네, 어디서 어느 라이브러리에서 얘네들을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데이터형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이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면 네, 텐서플로우 백엔드 뒤에서 작동하고 있고요. 쭉쭉쭉쭉 하면 정확도가 엄청나게 100%의 정확도를 보입니다. 자, 여기서 1.0이죠. 1.0. 1.0이라고 하면 100%입니다. 100%, 100%, 100%. 오차도 엄청나게 작고 100%인데요. 몇 번 반복했을 때 100%가 되나요? 엄청? 여기부터. 네.
200번 반복시켰는데 163번 반복을 시킬 때 벌써 정확도가 100%가 됐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걸지 안 좋을 건지 안 좋은 거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죠. 왜냐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 내가 주어지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을 반복을 하면서, 왜냐면 이 데이터니까, 내 데이터니까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분류는 엄청나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완전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 들어왔다. 네, 그래도 이제 얘가 분류를 잘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체크를 잘 못한다. 네,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과적합,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과적합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테스트, 아, 트레이닝 셋, 트레이닝 셋에 아주 많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닝 셋에 아주 많이 적합하다. 트레이닝 셋을 넣으면 무조건 맞다라고 나오는 게 과적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지금 빨간색 점이랑 하얀색 점을 분류를 하는 문제에서 적절한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적절한 직선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지금 흰공인 것 같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얘는 빨간 공인 것 같아. 적절하죠. 여기가 빨간색이 모여 있고 여기가 하얀색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학습을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 전체 셋을 트레이닝 셋으로 보고 학습을 시키면 곡선처럼 이렇게 너무 트레이닝 셋에 정확하게 직선이 그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직선이 그어지는 거죠. 그냥 자기들만 트레이닝 셋에만 적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왜곡하자면, 과장하자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공이 무슨 색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과적합된 모델에서는 얘는 하얀색인 거예요. 네, 빨간색 바운드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다 하얀색, 여기 다 하얀색이고 여기만 빨간색으로 얘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학습시켜도 좋지 않고 너무 트레이닝 셋으로만 다 줘서 학습시키는 것도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과적합 형상을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과적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습이 더 부족한 현상도 있어요. 근데 언더피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학습은 뭐 반복시키면서 많이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진 않고 오버피팅 문제만 많이 문제가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적절하게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이랑 테스트 셋을 나눠서 트레이닝 셋으로 먼저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테스트 셋을 빼놓은 트레이닝 시키지 않은 그 데이터를 빼놓은 걸로 다시 이 모델을 적용을 시키면 정확도가 또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과적합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과적합이라는 것은 층이 너무 많거나, 네, 히든 레이어가 너무 많거나, 변수가 복잡해서, 근데 히든 레이어가 많거나, 지금 뭐 이게 60개였죠. 지금 이 인풋 딤이 60개였습니다. 60개가 24개가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각각 60개가 각각 24개 다 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W 웨이트 값이랑 여기 하나하나당 바이어스가 다 붙게 됩니다. 여기서 10개의 층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또 웨이트랑 각각의 바이어스가 또 붙겠죠. 그러면 이 변수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죠. 네, 변수가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지면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 그리고 학습 셋이 중복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뭐 sonar.csv를 여기 x, y 데이터에서 넣었죠. 넣어서
평가할 때도 X, Y 넣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트레이닝 셋이었어요. 그렇죠. 학습 세트로 다 넣어봤습니다. 다 넣었어요. 그런데 다 넣으면 얘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예, 이때까지 다 중복시켜서 한 거예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적합이 발생하고 정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켰으니까. 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뭐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 노드에 많은 웨이트, 바이어스, 변수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과적합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하는 필요한 데이터셋 그리고 테스트할 데이터셋을 나눠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00개, 만약에 내가 100개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요. 100개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면 70개, 7대3 정도, 70개는 학습을 시키는 학습셋으로 써서 여기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 70개를 가지고.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이 30개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모델이 정확한지. 그러면 이 테스트를 셋으로 했을 때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학습시켜서 모델을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과적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한 거 다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70개 샘플로 학습을 진행하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다른 셋에 적용해서 정확도를 확인한다. 그래서 학습셋 70, 테스트 30 이렇게 코드로 쪼갭니다. 쪼개서 딥러닝 모델 생성을 하겠죠. 방금 했던 코드로 70개로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pit으로 생성을 하죠. pit에다가 집어넣죠. 이 XY 데이터를. 그런 다음에 만들어진 모델 가지고 이 테스트 셋을 넣어서 좋은지 나쁜지 굿배드는 어큐러시를 보면 되겠죠. 정확도를 봅니다. 얘 테스트 셋을 집어넣은 정확도를 봅니다. 그래서 좋다, 괜찮다. 그러면 이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네. 실제 데이터에 있으면 실제 데이터에 적용해서 이 모델이 더 좋은지 나쁜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고칠 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제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뭐 좋다 나쁘다가 있었으면 이 데이터가 다시 학습셋 혹은 테스트셋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가 더 누적이 되는 거죠. 뭐 빅데이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또 적용하고 또 수정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정확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알파고 생각하시면 뭐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알파고도 기보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어느 정도 내가 모델이 이제 바둑을 둘 만한 모델이 완성이 된 게 알파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이 되면 다른 사람 데이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알파고를 2개 만들어 놓고 서로 이제 대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또 데이터가 되고 그래서 그 데이터로 또다시 학습하고 그거를 걔가 엄청나게 빨리 했다는 거죠. 인간이 뭐 하루에 뭐 10개의 기보를 본다면 걔는 뭐 1초, 2초 만에 막 몇 개를 보니까 게임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전기만 꽂아주면 지가 알아서 계산하고 학습하고 하잖아요. 뭐 우리한테 짜증도 안 내고 뭐 야근 시킨다고 뭐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컴퓨터들한테 요새는 계속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이 소나를 테스트랑 나눠서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음파 광물 예측에서 학습셋, 학습셋 트레이닝 셋이죠. 트레이닝 셋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학습을 시키면 시킬수록 100%에 무조건 근접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168번이었나요? 이게 8번째 1.0을 도달했죠. 정확도 100%. 이거 정확해 100%. 야, 그러면 거기서 와, 내 모델은 이제 최고야. 100%니까 이제 끝났어.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다른 데이터에 적용을 하니까 정확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테스트 셋을 적용했을 때의 에러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러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과적합이 발생하는 순간 이렇게 다시 증가합니다. 에러가. 네, 로스 값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는 학습 셋은 계속 정확하지만 테스트 셋을 적용했을 때는 에러가 계속 다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 주에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적당히 학습을 시키다가 이 지점 에러가 최소화되는 지점까지 가면 학습을 그만해라 라는 코드를 또 추가를 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네, 오늘 저의 강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많네요. 전투기가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학습을 계속 시키다가 이거를 일정한 테스트 셋의 에러가 최소가 됐을 때 멈춰라 라는 코드를 나중에는 추가를 할 겁니다. 네,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학습을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코드도 뒤에 뭐 추가가 될 수 있다 정도, 나중에 할지 안 할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다 정도는 알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이 교수가 광물 실험을 했다고 했죠. 세즈노브스키 이스키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 있는 실험 결과의 표입니다. 이 표문 봐서 영어기 때문에 한글로 볼게요. 이 사람이 은닉층을 다양하게 해서 0개, 2개, 3개, 6개, 12개, 24개 층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두면서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죠. 그랬는데 학습셋만 가지고 예측을 시켰을 때는 무조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은닉층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측률이 100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테스트셋을 넣어봤을 때는 늘어나다가 90.4까지 이렇게 늘어났죠. 늘어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죠. 학습을 은닉층 수를 멈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점 우리가 add로 추가를 하죠. 댄스를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이거를 뭐 20개로 할 건지 24개로 할 건지 뭐 30개로 할 건지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add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더 정확할 건지. 그래서 이제는 이 학습셋만 볼 것이 아니라 테스트셋의 예측률도 이제는 봐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학습셋이랑 테스트셋을 두 개를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10,000개,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7,000개를 학습셋, 3,000개를 테스트셋,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거를 우리가 따로 어렵게 작업을 해서 파일을 따로 만들고 따로 만들어 줘야 된다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역시나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 줄만 쓰게 되면 자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상당히 쉽죠. 이것도 사이클런에 있는 모델 셀렉션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트레인 셋 그리고 테스트 셋을 스플릿 나누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나눕니다. X 트레인 셋, X 테스트 셋, X 학습 셋, X 테스트 셋, 그리고 Y 트레인 셋, 그리고 Y 테스트 셋을 나눕니다. 이거를 변수를 4개를 한꺼번에 선언을 하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로 원래 X 값, 원래 Y 값을 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이거는 30%라는 의미겠죠. 전체 X, Y에서 30%는 테스트 사이즈로 하겠다. 그러면 30%는 X 테스트, Y 테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는 X 트레인, Y 트레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순서를 좀 잘 지켜야 되겠죠.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테스트 사이즈는 0.3,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시드.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쪼개서 들어갈지를 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랜덤 스테이트 시드로. 네, 여기까지 이제 왜 학습 셋이랑 테스트 셋을 나눠야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나눠서 코딩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4차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